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부대 행사 기획 운영 과목 오늘 그 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벤트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벤트 행사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은 이벤트 행사장의 어떤 세팅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그에 맞춰서 행사장의 어떤 배치라든가 조성은 어떻게 하고 리허설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리허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행사장과 관련해서 이제 행사장들을 조성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벤트를 연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장비나 그런 연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계획했던 것들을 이벤트 행사장에서 어떻게 세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금 준비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까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에서의 세팅이라고 한다면 행사 개최에 필요한 무대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장치 장식물이라든지 뭐 테이블, 의자 이러한 자재와 어떤 장비나 물품이 행사장에 도착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설치하고 시공하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흔히 이벤트에서 세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벤트를 세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우선은 행사장의 어떤 대관 일정을 확인하고 뭐 이러한 것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는 보통은 특정 장소를 대관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대관 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강의 이제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팅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리허설이라던가 이벤트 연출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벤트의 세팅 시간이라는 것이 만약에 세팅을 계획하지 않게 되면 세팅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팅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벤트를 개최하기 전에 리허설도 해야 되고 또 이벤트 연출이 잘 되는지 아닌지 장비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벤트에 있어서 그 개최해야 되는 실제로 우리가 그 큐 사인 들어간다라고 얘기들 하죠. 개최해야 되는 시간에 못 맞추고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장에서 대관 일정을 확인하고 이러한 세팅 시간들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팅 일정이 부족하게 되면 시스템 세팅들이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리허설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 세팅이 불완전하면 뭐 리허설 하면서 보완해서 괜찮아지면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완전한 상태라고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가 시작이 됐을 때 거기에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 전에 시스템도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출연자들도 리허설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세팅 일정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지연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팅을 시간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확보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관 일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인가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팅을 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요소들도 전부 미리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장소 대관료라는 것이 사실은 이벤트에 있어서는 좀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이라는 일정을 굉장히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9시에서 6시까지 우리가 그 대관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장소를 대관했을 때는 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세팅과 철수를 다 끝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팅이라는 것들이 미리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그 이 차후에까지 차질을 빚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사 장소의 대관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세팅을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일정을 확보하고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팅을 할 때 그 행사 장소의 대관 특성을 고려하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대관하는 그러한 시설에 따라서 대관의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컨벤션 센터라고 있는데요.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이 그 컨벤션 센터에서는 주 수입원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하나하나가 컨벤션 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세팅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융통성을 조금 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행사장이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대관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부과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간 작업보다는 야간 작업이 훨씬 고가의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할 때 전날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아침에 일찍 주간 시간에 세팅을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이라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동일 행사장에 내가 지금 대관했던 그 행사장에 그 이전에 그 다른 행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어떤 행사들의 그 실제 철수 시간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통은 뭐 9시에서 6시까지라고 한다면 6시에 딱 철수까지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일정을 6시에 끝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러면 6시부터 세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그냥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이전 행사들이 다 철수가 안 된 상태에서 세팅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 철수 시간들을 반드시 확인하고요. 또 한 가지 또 그 실제 철수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철수 시간이 빨라서 그 이전 앞에 했던 다른 행사가 시간이 남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할 경우에 조금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 행사장에서 다른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철수 시간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팅 시간의 융통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팅에 대한 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반면에 호텔이라고 한다면 세팅 시간에 대해서 융통성이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행사 전에 우리가 행사하는데 그 이전에 다른 행사가 없고 공실인 경우에는 그러한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했을 경우에 세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전문 그러한 시설보다는 세팅 시간에 대해서 융통성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정하게 수입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대관료는 조금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입 보장에 따라서 대관료의 유무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식사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무료 대관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텔은 그 회의나 어떤 이벤트나 이러한 것들을 개최할 때 보통 그 연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공간들을 우리가 대관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식사들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대한 지불료라기보다는 우리가 식사를 주문했는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 장소가 무료 대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식사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뭐 수익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식사료에다가 대관료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식사는 하지 않고 공간만 빌리겠다고 한다면 유료 대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철수하고 세팅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컨벤션 센터보다는 훨씬 더 조금 유연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보통은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들이 가장 우리가 행사 장소로 대관을 많이 하는 장소인데요. 그 이외의 장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소에 따라서 그러한 대관료에 대한 계산 방식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됩니다. 요즘은 뭐 회의나 전시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그런 전시 시설들을 대관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요즘은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 뭐 카페 같은 데서도 개최하기도 하고 또 다른 뭐 공장 같은 데서 개최하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장소들이 많이 개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료에 대한 방식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뭐 세팅을 하게 된다면 비용 처리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관 특성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세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세팅 계획에 대해서 예시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세팅 항목, 그다음에 순서, 세팅 시간, 그리고 소요 시간이나 완료되는 시간, 그리고 담당자 같은 것들의 내용들이 세팅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과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저녁 몇 시부터 뭐 무대 설치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또는 10시부터 야간에 뭐 무대 설치를 시작을 해서 뭐 일요일 날 아침에 언제까지 완성을 하고 그 뭐 조명이나 음향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언제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놓고 현장에서 이벤트라는 것이 조금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팅이라던가 리허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리허설은 세팅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이벤트를 조금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러한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세팅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어떤 세팅 순서나 세팅 품목들도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들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장의 대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한테 대관 계약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자료라든가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랑 미리 확인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서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지원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잘 협의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관이나 서비스 지원 담당자한테 확인하는 사항들은 행사장의 어떤 담당 매니저라든가 대관 담당자라든가 서비스 지원 담당자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시스템이나 보안이나 경비 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명단들을 확인하고 사전에 이런 담당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필요한 자료나 서류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컨벤션 센터나 호텔의 그런 행사장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이나 장비가 반입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입이나 세팅 과정에서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그 대관 담당자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행사장 세팅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을 예시를 해놨는데요. 뭐 대부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지원 신청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사장의 어떤 전력이라든가 우리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지난 강의에서 봤다시피 조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나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다면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서 쓴다면 우리가 가지고 오거나 반입 반출에 대한 그런 부담은 덜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술 지원 신청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무대나
그 행사를 위해서 세팅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주최 측이나 기획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대를 이렇게 세팅하거나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대관 담당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혼선을 빚을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막 들여보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대나 시스템 업체들의 목록하고 그러한 것들을 누가 담당하는지, 그러한 담당자 같은 것들을 모두 작성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 업체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강의에 화약이나 뭐 이렇게 불꽃 같은 그러한 특수 효과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뭐 그러게 되면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물품이나 전력 사용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는 반입하는 물품에 따라서 뭐 위험한 요소들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재료 상에서도 그러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방영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방영 확인서 같은 것들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행사장으로 반입되는 물품이나 자재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파악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보통은 그러한 행사장에서도 그러한 조명이나 자재나 장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하고 구분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들이 대관하는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품 반입 신고서 같은 것들을 뭐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뭐 대관 계약의 어떤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세팅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대로 하기로 해서 1시간을 얘기를 했지만 하다 보면 시간이 초과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에 초과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의 사용 신청서 같은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특수효과 같은 것들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특수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특수효과들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뭐 불꽃놀이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경우일 텐데요. 그럴 때는 안정성을 조금 사전에 미리 조금 검수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에는 뭐 특수효과 사용에 대한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뭐 제출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VIP 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VIP 같은 경우 대기실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VIP 룸을 만약에 대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런 VIP 룸에 대한 사용 신청서 같은 것들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VIP 룸을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뭐 개막식에 어떤 VIP들이 오고, 그다음에 그 VIP들의 명단이라던가 그 VIP들이 행사장에서 하게 될 그러한 역할이나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세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세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세팅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장의 어떤 배치나 행사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행사장 어떤 배치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VIP라든가 출연진,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동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선은 어떤 목적이나 행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치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선은 이 사람들이 다니는,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선에 대해서도 VIP나 출연자들이나 또는 참가자들에 대해서 동선을 조금 각각의 역할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편리할 수 있게 동선 계획을 짜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VIP 동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기실에서 이제 바로 입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VIP 동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객석에 입장하는 거, 또는 뭐 축사나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퇴장하게 되는 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흔히 VIP 동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객석에 입장을 할 때에도 VIP 대기실에서 행사장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도우미 안내에 따라서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VIP의 어떤 대기실과 그다음에 객석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미리 사전에 만들어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연자 동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장이랑 퇴장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등장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퇴장을 하면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참가자 동선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는 뭐 보통은 출입문에서 와서 객석에 착석하고 있다가 그리고 행사가 종료되면 다시 출입문으로 퇴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출입문에서 다시 퇴장할 때까지의 그러한 경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요원들이 그러한 배치도 같은 것들을 보고 참가자들이나 출연자들이나 VIP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테이블과 좌석 그리고 콘솔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테이블이나 좌석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참가자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의 어떤 테이블이라던가 좌석 배치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장의 성격에 따라서 뭐 테이블이나 좌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관람을 하거나 뭐 공연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객석에 착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좌석 배치나 테이블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사의 성격이나 공간 구조나 규모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제가 그 이벤트를 우리가 계획 연출을 할 때 무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객석에서의 어떤 테이블이나 좌석 배치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무대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극장형인데요. 조금 행사장이 좁거나 참가 인원이 많은 경우에 이러한 극장형으로 좌석이나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장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좌석만 되어 있죠. 테이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석에서 이렇게 펼쳐서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것이나 뭐 컵홀더 정도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테이블들이 별로 그렇게 큰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행사장이 좁은데 사람이 좀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테이블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극장형으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주로 우리가 개회식이나 폐회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다른 이벤트나 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섹션이 분리되어 있어서 참가자들이 분산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개회식이나 폐회식 같은 경우 그리고 전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는 아무래도 인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에는 극장형이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되겠고요. 식사가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환영 만찬이라든가 뭐 사교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연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보통은 둥근 테이블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테이블들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연회형으로 테이블과 좌석을 같이 배치할 때에는 VIP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참가자들의 테이블하고는 보다는 인원수를 조금 작게 배치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회장 테이블들이 보통 8인용에서 10인용 테이블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10인용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VIP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 8인용 정도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실형인데요. 좀 행사장에 공간이 여유가 좀 많은 경우에는 교실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실형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책상과 의자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강연이라던가 어떤 발표 자료를 집 같은 것들을 배포해가지고 테이블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겠죠.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논문집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토론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경청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교실형이라는 좌석 배치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테이블 길이는 보통 뭐 한 1600에서 1800mm 정도로 하게 되는데요. 1800mm 같은 경우에는 한 3명 정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400, 1600짜리를 놓고 2명씩 해서 총 나란히 2개씩 나서 뭐 4명이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션이나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교실형이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전문 전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회의를 위해서 교실형 시설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연회형으로 조금 테이블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솔 배치인데요. 콘솔은 이벤트 연출자하고 시스템 담당자가 현장을 연출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 장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시스템 장비들을 모아놓은 공간을 우리가 콘솔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콘솔은 이제 콘솔 앞에 가림막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시스템 장비가 있고 바닥 받침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같은 것들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나 의자로 구성이 되고 보통은 무대 제작팀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콘솔 가림막이라고 하는 것은 음향이나 조명이나 뭐 중계 장비, 영상 장비 이런 많은 장비가 세팅을 하게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앞에 디귿자로 해서 보통은 막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은 뒤쪽 후면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어떤 흔한 세팅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공으로 제작되기도 하고요. 통청 같은 것들을 씌워가지고 좀 단정하게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부스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천 같은 데에는 뭐 이벤트의 타이틀이라던가 엠블럼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장비는 당연히 무대나 행사장에 세팅된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장비들이겠죠. 그런 장비 들어갈 것이고 콘솔하고 무대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높이를 똑같이 해서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부분들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바닥에 조금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그러한 단을 설치해서 일반 바닥보다 조금 높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스템 장비 세트 같은 것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출자라든가 시스템 스태프들이 착석할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을 우리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참가자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스텝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 장비를 위해서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그래서 콘솔의 배치 위치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행사장의 제작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행사장에 뭐 콘솔이나 그런 좌석 배치 외에도 여러 가지 제작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보통은 조금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연단이라고 하죠. 포디움 등의 어떤 무대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장치 장식물이라든지 뭐 테이블 넘버 스탠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형물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현장의 어떤 연출 계획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디움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 또는 어떤 연사, 발표자가 무대에서 자료를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포디움 앞에는 행사 타이틀이 제기된 표시된 그러한 제작물들을 부착해 놓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바턴이라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현수막이라던가
배너 같은 그런 장식 같은 류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천장에 이렇게 긴 봉을 매달아 놓는데 그런 봉들을 우리는 바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상하로 조정되게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조명을 좀 설치하기도 하고요. 뭐 보통은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거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뭐 홍보 효과로 쓰기도 합니다. 그 외 장치 장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은 무대 외에 이제 행사장 전체를 우리가 꾸민다고 얘기를 하죠.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식류들을 우리는 장치 장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천 장식류랑 유도 사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 장식류는 우리가 뭐 회의나 전시회 같은 데 가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수막은 세로폭이 좁고 가로가 이렇게 긴 형태의 어떤 장식이고, 배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거의 제 키만큼의 어떤 실물 크기의 배너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세도형으로 길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 주변에 가로등 같은 데 이렇게 배너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경우들 아마 길에 가시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로형 배너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배너를 뭐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큰 대형 통청 같은 배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 건물, 뭐 물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주변 건물 벽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참가자들한테 행사장의 위치를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어떤 사인물 같은 거, 유도 사인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X 형태의 배너 같은 것들이라든가 어떤 전광판 사인이라든가 이러한 장치 장식물들을 우리가 배치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테이블 넘버 스탠드라고 하죠. 그래서 행사장 테이블 위에 근데 스탠드 올려놓고 테이블 번호 같은 것들을 끼워가지고 어떤 뭐 본인의 좌석을 조금 식별하는 용도라든지 뭐 누군가가 착석하게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식별용으로 우리가 테이블 넘버 스탠드도 많이 사용하는 행사장 제작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장 조성에 대해서 세팅이 다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허설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리허설도 보통은 리허설은 그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앞두고 진짜처럼 연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리허설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세팅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연출 계획과 우리가 지난 강의 때 했던 큐시트라는 것에 맞추어서 리허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은 1회 이상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리허설을 할 때에도 리허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사전에 수립해 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지만이 시간 지연 없이 조금 순차적으로 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허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연출 효과를 조금 극대화하기 위한 타이밍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리허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라던가 VIP와 어떤 출연진들 그리고 스태프가 동시에 맡은 역할을 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식순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 퇴장하고 등장을 해야 되는데 뭐 퇴장과 등장이 동시에 일어난다던가 그러한 타이밍들을 리허설을 통해서 맞춰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은 현장 연출 계획 같은 것들을 미리 수립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계획과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허설을 통해서 그러한 시스템 연출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정하거나 시나리오들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리허설을 해보지 않고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실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리허설을 하면서 그러한 동선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보통은 식순에 따라서 리허설이 진행되기는데요. 그럴 때 VIP라든가 출연진이라든가 이러한 동선들을 조금 더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벤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리허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우리가 리허설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울 때도 우리가 세팅 계획 세우듯이 리허설 행사 시작이 몇 시, 뭐 오후 2시부터라면 오전 9시부터 뭐
행사 시간과 거의 일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리허설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리허설을 할 때 필요한 조명이나 뭐 영상이나 그런 장비 시스템 같은 것들도 리허설 계획서에는 다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몇 시에 누가 리허설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표시를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허설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큐시트와 이러한 리허설 계획안을 가지고 리허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리허설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 연출의 어떤 스텝의 그 업무라든가 역할들도 리허설 계획에 모두 포함을 시켜 놓는다면 현장에서 리허설을 진행할 때 훨씬 더 조금 쉽고 용이하고 알기 쉽게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보통은 연출 스태프라고 한다면 출연진 스태프가 있고 객석 스태프이 있는데요. 출연진 스태프는 말 그대로 어떤 출연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태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무대 담당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상수, 하수, 운영 이러한 식으로 담당자들을 구분하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나 역할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상수 같은 경우에는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서 출연진을 무대 뒤에서 무대로 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하수는 출연진의 어떤 퇴장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등장하는 길과 퇴장하는 길이 뭐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등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퇴장시키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보통은 뭐 퇴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사회자가 같이 뭐 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등장과 퇴장과 상관없이 무대 위에 소품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철수하는 역할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는 운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포디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중앙으로 이동했다가 뺐다가 아니면 출연진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정형 마이크로 했다가 뭐 그런 것들을 빼기도 하고 뭐 시상식 같은 경우 특히 이러한 운영 지원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객석 스텝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이제 착석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로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은 객석 스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참가자의 어떤 착석 안내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나 어떤 그 진행상에서 서로 객석에서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뭐 마이크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스텝으로 나누어서 업무와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허설 계획을 세울 때는 식순에 따라서 실제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스케줄표를 계획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출연진 어떤과 객석 스태프들을 구분해서 리허설 때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스텝이라고 한다면 VIP 스텝이라든지 출연진 스텝 그리고 사회자 스텝, 콘솔 스텝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VIP 스텝은 말 그대로 VIP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VIP 어떤 행사장 동선들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IP 주차장에서부터 대기실까지 이동할 때 대기실에서 뭐 행사장이나 또는 객석으로 이동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안내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VIP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연진 스텝은 뭐 출연진의 어떤 행사장 도착에서부터 무대에 이제 등장시키는 앞에서 얘기했던 상수로 안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진의 도착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러한 상황들을 연출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출연진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 스텝은 사회자도 어떻게 보면 출연진이기도 한데요. 그런 사회자의 어떤 행사장 도착에서부터 이벤트를 종료할 때까지 이러한 연출자의 지시사항들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우리는 사회자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사회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자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자의 시나리오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연출자들의 지시사항들을 전달하는 경우를 사회자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콘솔 스텝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스템과 관련된 그 콘솔의 어떤 그 엔지니어들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연차의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그 콘솔에서 그런 장비들을 활용을 할 때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사가 뭐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그 리허설 할 때 사전에 그 컴퓨터와 뭐 프로젝터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뭐 스크린에 잘 연출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스텝을 우리가 콘솔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스텝의 업무와 역할들을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리허설이라는 것이 다 어떤 계획이 잘 짜여졌다면 실제로 리허설을 진행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리허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시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허설이 실제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실제랑 똑같이 해보는 연습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순서에 잘 맞추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리허설을 진행할 때에는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은 부문별 순서에 따라서 보통은 리허설을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허설을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리허설은 1회 이상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부문별로 뭐 파트별 공연팀이 있다면 팀별로 리허설을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 이벤트를 할 때에는 그 팀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 리허설을 실시하기 때문에 보통은 2번 정도 리허설은 하고 이벤트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리허설과 어떤 스텝이나 운영 요원 리허설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허설은 테크니컬 리허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조명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음향이라던가 중계라던가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큐시트 순서대로 리허설을 하는 것을 시스템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운영 요원이나 스텝이나 출연진들의 리허설이 있기 전에 시스템 리허설을 먼저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지만이 조명이나 뭐 영상, 음향 이런 것들을 먼저 테스트해봐야지만이 그 다음 뭐 공연 리허설을 할 때 그게 제대로 틀어지는지 안 틀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시스템 리허설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출연진이나 그런 스텝 운영 요원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스텝 리허설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스텝의 위치라던가 이동이라던가 뭐 역할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대의 어떤 상하수 담당, 그리고 무대 운영 담당, 사회자 담당, 그리고 출연진 담당, 객석 담당 이러한 스텝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스텝들도 그 큐시트를 보고 그러한 순서대로 리허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각종 뭐라 그러죠? 운영 요원이라든가 뭐 도우미들 이러한 사람들도 스텝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허설을 할 때에는 그러한 스텝뿐만이 아니라 운영 요원이나 도우미들도 모두 함께 와서 리허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출연진 리허설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시스템 리허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스텝이나 운영 요원들의 리허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진들이 나와서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출연진들은 뭐 공연단이라든지 사회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발표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발표자가 사전에 리허설하는 경우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리허설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보통 우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에는 공연이라든가 사회자라든가 뭐 거기에서 발표하는 사람, 뭐 축사 같은 경우도 리허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공연단들이 먼저 리허설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전체 리허설은 식순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큐시트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스텝이랑 운영 요원이랑 시스템 담당이랑 출연진이랑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 리허설을 하게 되고요. 최종 리허설 때는 실제로 이러한 행사 때 입는 옷과 똑같이 착용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행사와 정말 똑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 리허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리허설은 드레스 리허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앞에서 제가 뭐 시스템 리허설이나 여기 뭐 스텝 리허설 같은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외에도 이벤트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영상이라든가 발표 자료에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영상 플레이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문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때 그런 문서 파일이라든가 문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 리허설을 할 때 보통은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벤트에 활용되는 그러한 장비들을 우리가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때에 우리가 조금 쉽게 예를 들자면 글꼴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가 없다라고 한다면 발표 자료들이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소프트웨어가 또는 이러한 문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 리허설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허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러한 연출 계획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허설을 통해서 현장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문제점들을 조금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연출 계획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최자한테도 수정 보완된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연출 계획을 조정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벤트 리허설을 우리가 할 때 보통 사용하는 용어나 장비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킹이라는 용어라든지 메모리라는 용어라든지 우리가 뭐 인터컴, 무전기 이런 것들이 주로 리허설에서 어떤 사용되는 그러한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킹은 어딘가에 표시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조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출연자라든지 뭐 소도구라든지 악기의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색상 테이프라든가 뭐 스티커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무대 바닥이나 필요한 곳에 붙이는 표시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마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대의 어떤 중앙 위치를 표시한다거나 출연진들의 어떤 개별적 위치를 표시한다거나 악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그러한 사회자들이 멘트 해야 되는 동안 뭐 설치되어야 하는 소도구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이나 의자나 스탠드 마이크 같은 것들은 이렇게 설치했다가 뺐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마킹을 해놓으면 그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훨씬 빠른 시간에 무리 없이 혼돈 없이 설치하고 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VIP 스피치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포디움 같은 경우들이 이동이 많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포디움을 어디다 두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마킹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킹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식순이나 뭐 출연진, 공연팀 이런 퍼포먼스에 맞게 최적의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세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음향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조명도 뭐 처음에 리허설 할 때와 두 번째 리허설 할 때 조명을 조금 달리해서 좀 최적의 경우들을 찾아내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이벤트를 연출할 때에는 이러한 저장된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리허설에서 사용하는 어떤 용어나 장비라고 한다면 인터컴이나 무전기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연출자와 스텝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특히나 사회자한테 뭐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전달할 때에도 그렇게 통신 수단들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터컴이나 무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컴은 인터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과 내가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될 경우에 소통 내용이 조금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인터컴을 쓰는 것들이 조금 더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피커 라인에 좀 연결해서 사용하는 유선 인터컴이랑 무선 인터컴이라는 그러한 두 종류가 있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명이서 뭐 소통을 할 때는 이런 인터컴이라는 게 조금 더 유용할 수가 있고요. 채널 수가 많고 여러 명의 스태프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런 인터컴보다는 무전기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사고 뭐 여러 채널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장점이긴 하지만 반면에 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은 조금 불가하죠. 그리고 무게가 인터컴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편이라서 뭐 인터컴이나 무전기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인터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터컴은 저런 식으로 장비들이 구성이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행사장의 세팅의 중요성이라든지 행사장에 우리가 세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들, 그리고 행사장에 어떤 것들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리허설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리허설은 계획을 할 때 리허설을 진행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무엇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큐시트와 우리가 시나리오 같은 것들에 맞춰서 리허설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리허설에 필요한 이벤트 연출에 필요한 어떤 스태프들의 업무와 역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조금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행사장 세팅 관련 필요 서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사장 같은 것들을 세팅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필요 서류들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술 지원 신청서나 이번 작업 업체 신고서, 물품 반입 신고서, 보세 취급 신청서라고 했는데 정답은 4번 보세 취급 신청서라는 것이겠죠. 물론 보세 취급 신청서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전시회 출품작 같은 거 하게 되면 우리가 해외로 반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외에서 반입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다시 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관세 없이 세금을 보류해달라는 그런 보세 취급 신청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행사장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보세 취급 신청서는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보세 취급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신청서인데 세팅은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배치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기술 지원 신청서나 물품 반입 신고서 그리고 작업 업체 신고서 외에도 방염 확인서라든지 시간의 사용 신청서라든지 특수 효과 사용 계획서라든지 VIP 룸 사용 신청서 같은 것들이 우리가 행사장 세팅에 관련된 서류들이었다고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행사장 공간이 좁거나 참가 인원이 많은 경우에 유용한 테이블 좌석 배치는 극장형, 연회형, 돌출형, 교실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공간이 좁은데 참가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연회형이나 교실형 같이 테이블이 필요한 그러한 좌석 배치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극장형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돌출형은 보통은 우리가 행사장에서 좌석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무대 배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5강에서 무대 종류들을 볼 때 돌출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장형은 테이블이 없는 형태로 행사장 공간이 좁거나 참가 인원이 많은 경우에 활용하면 좋고요. 연회형은 말 그대로 식사가 포함된 이벤트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교실형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 공간이 여유가 있고 또 이제 그 학술 발표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실형으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행사장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콘솔 가림막은 주로 목공으로 제작되고 현장 연출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 장비가 직결된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무대 및 행사장에 세팅된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장비를 시스템 장비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수막, 배너와 같은 천 장식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포디움이 필요하다. 포디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무대에서 자료를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연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포디움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천 장식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포디움이 아니라 긴 봉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를 바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행사장에서 테이블 좌석 배치 시 행사장 공간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교실형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좀 전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다음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리허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리허설은 이벤트 실행을 앞두고 실제처럼 진행하는 연습이므로 한 번만 진행한다. 리허설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연출 계획 또는 시스템 연출을 조정할 수 있다. 리허설을 식순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VIP, 출연진 등의 동선을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리허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리허설은 부문별 순서에 따라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실제 이벤트 행사와 똑같은 조건에서 전체 리허설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연출 계획과 큐시트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1회 이상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할수록 이벤트를 훨씬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행사장 어떤 조성이라던가 리허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벤트와 관련해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벤트와 관련된 강의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지 못했던 이벤트 영상 계획이라던가 이벤트에 있어서 우리가 영상 매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이 영상 매체들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벤트에서 우리가 특수 영상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데 그러한 특수 영상의 어떤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의 어떤 그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제작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와 관련된 시간이 지금 3강, 4강, 5강, 6강, 다음 시간 7강까지 한 총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벤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회나 컨벤션에 있어서 부대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 부대 행사를 떠나서 점점 중요해져 가는 그러한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시간 이벤트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